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말을 배우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다 보면 30개월인데 말을 못해요.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곤 하는데 이런 경우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고 그 기준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말 자체보다 조금 더 먼저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는 건데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느리면 사회성도 함께 느려지나요, 선생님? 네.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랑 사회성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뭐 이런 거죠. 아이가 언어 발화는 느리지만 뭐 엄마의 말에 잘 반응하고 눈맞춤도 좋고 반응적인 경우, 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손짓 발짓으로 잘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친구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반대로 발화가 되어서 단어 발화를 하고 문장 발화를 해도 사람한테 좀 관심이 없고 조금 눈맞춤이 적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회성이 늦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언어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언어라는 건 결국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은 우리가 하는 의사소통을 이제 사회적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참여, 뭐 공동주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공동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기본으로 깔리고 거기에서 뭐 모방이라든지 놀이, 뭐 상호작용,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어 발달에서 중요하게 체크되어야 하는 포인트인데요. 어머님들이 많이 간과하시는 거는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어 또는 없어. 그러니까 뭐 말을 조금 하긴 하는데 문장으로 말하지 못해. 그런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크리스트형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은 그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된다, 아, 쟤는 불통이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가 또는 되지 않는가, 그런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외 질문인데, 언어가 잘 되더라도 이게 뭔가 연결성이 없는 단어를 말한다면 그거는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이 언어에서 지금 사회적 참여, 뭐 공동주의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의사소통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뭐 기능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용하는 말이 본인이 원하는 기능에 부합한다면 그건 오케이인데, 관계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자면은 사회적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이제 오티즘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본인의 관심사를 반복적으로 계속 말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것에 이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의가 유지되지 않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얘기는 저 사람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끼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막 끊임없이 공룡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자동차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어 발달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 언어라는 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달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언어 발달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질문 주신 대로 그러니까 자기만의 관심사를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30개월인데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는데요. 왜냐하면 24개월에서 36개월 그 구간이 친구들의 언어 발달 편차가 굉장히 큰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 여자아이들 말이 조금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24개월에도 막 문장으로 말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따박따박 대답도 잘 하는데, 반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남자아이들이 조금 느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충분히 정상 발달을 하고 있음에도 36개월
20개월까지 문장 발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머님들이 특히나 이제 요즘엔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니까 체크를 하면서 24개월에는 2단어 문장을 해야 되네. 뭐 50개 단어를 말해야 되네. 우리 아이는 못하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불안해 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정상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라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그 26개월, 36개월, 48개월 그 구간이 친구들의 어떤 발달적인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말이 트이면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정상 발달이구나 라고 엄마가 안심을 하기도 하지만 그 동안에 너무 불안하시다면은 좀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아이가 언어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도움이 필요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또 괜히 혼자 걱정하고 계속 검색해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어떤 단어부터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야 될까요? 보통 첫 번째 단어는 이제 엄마, 아빠인 경우가 되게인데요. 어머님들은 뭐 안녕하세요, 뭐 주세요 이런 표현들을 주로 가르치려고 하시고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아이가 원하는 그것. 그러니까 아이가 타요를 좋아한다면 타요, 뭐 까까를 좋아한다면 까까. 이렇게 딱 원하는 것을 단어로 요구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서 강화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요구하기, 멘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멘드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이에게 동기를 주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언어가 느린 아이를 집에서는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할까요?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아이가 이제 말이 느리면 자꾸 말을 시키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컵, 따라해, 컵. 이렇게요. 근데 이 아이가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호흡과 이제 좋은 기관이 좀 완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조금 이제 기다려주면서 계속 자극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을 시키기보다는 아이가 그때 할 수 있는 한 단어 정도의 표현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 놀이를 하고 있다면 뭐 빵빵 좀 따라하기 쉬운 의성어, 의태어를 포함해서 빵빵, 뭐 부릉부릉, 출발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짧은 표현을 엄마가 계속 커멘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보고 하고 있는 것들을 말로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아이한테 물을 줄 때 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아이가 이제 물이 진짜 필요할 때 물이라는 단어가 발화될 수 있도록 계속 많이 들려주시고 그리고 질문을 조금 피해 주시면 좋아요. 특히 뭐 이거 뭐야?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의 아이에게 이거 뭐야? 뭐 무슨 색이야? 계속 물어보는 것은 아이의 입을 더 닫을 수 있어서 질문을 피하시고 대신에 아이가 할 말을 대신 해주면서 아이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무 이렇게 했을 때 물 줄게 이렇게 좀 알아들어 주시면 점점 더 정확하게 발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어 치료는 몇 살부터 받아야 좀 적정한가요? 우리 아이가 언어가 느리다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셨을 때 아마 이제 언어 치료를 고민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언어 치료가 고민이 되신다면 개월수에 관계없이 저는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돌 때 보통 애들이 엄마, 아빠 이런 발화를 시작하는데 느린 경우에는 한 24개월까지도 그게 잘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언어 치료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개월이 정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포인트인 것 같은 게 24개월에 말이 빠른 친구들은 엄마 이거 줘 뭐 이렇게 자불다불 말을 많이 하는데 24개월에 엄마 아빠가 나올랑 말랑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발달 평가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일단은 언어 치료 지원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 유의미하게 들이다 라면 평가를 해보시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다면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임팩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임팩트는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의사소통 기회를 세팅을 해서 만들어주고 또 아이를 따라하고 아이의 리드를 따라가면서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참여, 의사소통, 모방, 놀이 4가지 영역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고요. 그것을 이제 일상생활이나 놀이 상황에서 좀 자연스럽게 개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의사소통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이에게 말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기다리고 아이를 따라가는 그런 개입이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엄마가 직접 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 24개월 정도의 친구들이 치료실을 다니기에는 아직 대상 영속성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불안을 굉장히 느낄 수 있고 많이 울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마와 함께 입시를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임팩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또 엄마들이 직접 아이들하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수업인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말을 배우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아이는 가장 가까운 주 양육자인 이제 엄마와 가장 먼저 소통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다른 가족 구성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든지 뭐 아빠, 할머니 이렇게 점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보다는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먼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